30대 후반인 제 아들은 힘든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고 있습니다. 반찬이 시원치 않으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술도 좋아합니다. 배가 불러도 끊임없이 먹고 싶다고 합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빵을 사다 먹기도 합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 성인병이 있고 머리털도 많이 빠졌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갈 만큼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설거지나 청소, 빨래 등 집안일엔 손가락 하나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이성과 만나고 싶어 하지만 외모가 그래서 아직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거울 앞에서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소리도 질러보고 임신한 후 한때 지워버리고 싶었던 마음을 토해내며 아들의 공포심도 느껴주었지만 불쌍한 마음이 올라올 뿐 변화가 없습니다. 제 카르마가 해소되면 아들도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요즘 매일 30분 정도씩 거울 명상을 하는데 과거에 비해 감정이 잘 올라오지 않아 거울을 가만히 보느라면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속에서 뭔가 올라오려다가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답답합니다. 아들은 왜 끊임없이 먹는 걸까요? 마음껏 먹을 때 사랑받는 느낌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음식을 먹고 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먹어야 합니다. 사랑받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맛보려면 지속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먹어대면 점점 살이 찝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내 몸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을 붙잡으려 먹어대는 건 누구일까요? 아들의 무의식 속에 억눌린 사랑받지 못한 어린아이, 즉 버림받은 어린아이가 사랑받는 느낌을 붙잡기 위해 끊임없이 먹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핸드폰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그 느낌도 핸드폰을 안 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야 합니다. 사랑받는 느낌을 붙잡기 위해 끊임없이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역시 버림받은 어린아이입니다. 하지만 버림받은 어린아이는 설거지나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은 하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사랑받는 느낌을 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은 어린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열등하고 수치스럽게 느낍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하는 건 구차스럽고 열등하고 굴욕스럽게 느껴집니다. 아기처럼 오로지 사랑받는 느낌만 붙잡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붙잡으려 들수록 짝이 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무의식에 깊이 억눌려 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질까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창조하는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들의 모습도 점점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지나치게 살이 많이 찌고 머리털도 많이 빠지고 이성의 눈길을 끌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바뀌어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아들을 보면 엄마인 내 마음속에서도 두렵다는 느낌, 즉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아들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함께 열등감과 수치심도 올라옵니다.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표면으로 올라와 나를 또 고통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고통이 아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못난 모습을 보는데 왜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올라오는 걸까요? 아들의 못난 모습은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과거의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의식에 억눌러 놓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내 모습은 남을 통해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아들과 나는 무의식을 공유합니다. 나 스스로는 내 무의식 속에 어떤 감정들이 억눌려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와 무의식을 공유하는 아들이 공명을 통해 내 감정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아들의 못난 모습을 보면 왜 차라리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까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들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든 건강에 이상이 생기든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과 살리고 싶다는 생각은 짝이 되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들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파 차라리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은 부모들은 늘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조상들도 역시 그 아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무의식 속에 아픔을 억눌러 놓은 채 자식들을 낳으니 그 아픔이 대대손손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몸을 나와 동일시하고 살아가면 이렇게 무의식에 억눌린 아픔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이 내 눈앞에 오감의 공간으로 펼쳐지면 온갖 느낌들이 올라옵니다. 영화관의 스크린 위에서 영화가 펼쳐질 때도 역시 여러 느낌들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나는 영화를 볼 때 올라오는 이 느낌들을 붙잡으려 들거나 억눌러 놓지는 않습니다. 영화는 나와 분리된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는 가짜 상황이라는 걸 알고 보기 때문입니다. 텅 빈 마음의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는 인생 영화도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이 펼쳐내는 가짜 상황입니다. 창조주인 원래의 내가 몸이라는 아바타를 만들어 인생 영화 속에 직접 등장인물로 들어가 영화 속의 현실을 경험합니다. 영화를 볼 때 올라오는 느낌들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면 영화관의 영화처럼 텅 빈 마음속에서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창조주임을 잊고 두려운 영화 장면을 억눌러 버리면 그 두려운 영화 장면은 영화 장면 속의 나와 함께 무의식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나는 두려운 영화 장면 속에 나로 살아가면서 두려운 영화 장면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생각으로 오감의 공간이라는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주임을 망각해 생기는 고통입니다. 내가 들어있는 오감의 공간은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이 시간을 따라 펼쳐지는 내 마음속의 영화입니다. 예컨대 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다는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오감의 공간이 시간을 따라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내가 실제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몸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이 내 눈앞에 시간을 따라 펼쳐지는 것입니다. 또 난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는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오감의 공간이 시간을 따라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오감의 공간 속에 들어있는 나는 이 상황들이 진짜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감의 공간을 벗어나 오감의 공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오감의 공간은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생각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이 오감화된 현실로 시간을 따라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오감의 공간 속에서
느낌으로 전환되고 내가 억누르지 않고 느껴지면 텅 빈 마음속으로 흘러갑니다. 강한 느낌을 일으키는 생각이 감정입니다. 거울 명상 중 감정이 잘 올라오지 않는 건 아직 몸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붙잡고 있으면 오감의 공간도 붙잡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오감의 공간이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임을 알게 되면 오감의 공간 속에 들어있는 내 몸도 역시 생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몸으로 된 나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울 명상 중 실제로 몸이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을 벗어난 텅 빈 마음 상태에서 감정을 느껴주면 억누르지 않고 느껴주게 됩니다. 작은 치유 사례도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내줄 곳은 swkim12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